떨어졌는데 이렇게 됐죠? 속도는 고발전 지점에 8발 되는데 한짝으로 수사단에 따라 쓰면 되죠. 수사대장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시간에 나무 쪽에 파인대가 있는데 거기 하나 그리고 오른날 성당인데 성당 옆쪽 그리고 민가 위쪽에서 뭔가 저 위를 떨어졌구나. 여기요. 떨어지면서 어디 차량이 오던 위치가 어디 차량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폭발하면서 사람들 이 민가로 그러면 이번에 아유야. 그럼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저기 구덩이부터 보여주셔야죠. 여기 이제 두 발, 여기 하나, 여기 성당 밑에다 지금 말씀드린 데가 그 안쪽으로 해서 이제 저기 19여단 소수 지원 중인데 그리고 출입문 쪽에 소수 쪽에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연병장 부하 연병장이 하나,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비닐하우스 좀 무너진 거 보이시죠? 그 뒤쪽 비닐하우스 뒤쪽에 그렇게 해서 총 8발. 요 안에는 어느 부대예요? 사령부인가요? 쭉 들어가면 이제 19여단, 19여단이 있고 이쪽은 무슨 여단? 여기는 이제 19여단의 전투지원대인데 여기는 군대 5분단 소속 5분단장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19여단의 전투지원대가 있는 이거는 우리 군단의 성단 이 방향으로 가면 19여단, 육산 19여단이 그래서 지금 인명표는 얼마나? 총 29명인데요. 군인과 민간이 합쳐서 그 중에 이제 중상자는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수도차원이에요. 한 분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다 안정기에 접어드셨고 요 성당 안에 있었던 군인 중에서 그 군종 신부하고 군종병이 큰 상을 좀 많이 입어서 두 사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상자 2분 중에 한 분은 수통에 있으면 그분은 군인이고 아니 그분은 그 중상자 민간인 2분 말씀드리면은 여기 전투전중대에 BTL 건물 BTL 관리하는 용역분이셨는데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차량이 있었으니까 이 차량 사고가 나면서 이제 사투사를 입으신 분이 2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수도통합병원, 한 분은 의정부 선물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다? 지금 안정한 상태고 수술은 잘 끝났다고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부위를 많이? 지금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이쪽에 손상을 좀 받으셨는데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그러니까 차량 어디 그 TV 화면 보니까 차량 오면서 두 분이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이쪽에 폭탄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경찰차 앞쪽에. 그러면서 이제 그 폭압과 파편이 튀어들면서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게 앞으로 가면서 여기 사고가 난 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은 몇 분 많이 뽑혔다고? 여기 안에 2명이 이제 그 부활절이다 보니까 군종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군종병이 용맹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건물 안에서 이제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폭풍 효과 때문에 유리창이 다 깨져서 그 안에서 이제 유리가 많이 박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분은 또 몇 명? 민간인분들은 다행히 여기 이제 주택이 많이 손상된 이 9주 주인분이 외출하시고 없으셔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주택에만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이제 그 우리 농민분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 이제 파편에 의한 찰과상을 좀 입고 또 폭음을 듣고 이제 가슴 떨림이 나타나는 그 증상을 호소하셔서 그분들 이렇게 그 운송해가지고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하고 처리를 하고. 근데
그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 추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군 육군 이렇게 다 법무팀들하고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접수하고 추계하고 있고 저희 팀들이 그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시는 58가구를 다가온 방문하면서 이제 체증하고 있고 또 필요하신 요청에 의해서 이제 청소하고 복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사단장, 공군 수사단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동면 노공이고 여기가 실제 탄착 지점 8발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군에서 타격 훈련을 하면 여기 헬기 타격 말고 표적 I하고 T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 때려야 되죠, 원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0km 이격한 거리, 그렇죠? 이 10km 이격 거리는 이 좌표로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즉, 지금 이 실제 탄착점, 이거는 군사 좌표입니다. 이 좌표는 참고로 저희 방에서 분석한 거예요. 군사 좌표상에 53127 08054 이렇게 된다. 이 지점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표적 I하고 표적 T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공군이 때리는 훈련을 하는 데거든요. 이 표적 I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5524518036 만약에 표적 T를 때렸다 그러면은 55691822 그러니까 우리 군사 좌표로 하면은 이 숫자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점부터 다르잖아요. 53127하고 55245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도를 봐도 이 숫자가 틀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127 1937 여기는 127 205682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군수사단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표적 I, 표적 T가 우리 공군기가 때리는 훈련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지상 헬기가 때리는 훈련 지점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km가 이격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전선까지 얼마 이격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3단계 이상의 좌표 검증이 거치죠. 그죠? 오늘 그 확인할 사항이 그래, 3단계 이상 좌표를 거쳐야 되는데 한두 숫자 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숫자의 실수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대북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군사력은 공군력이잖아요. 그죠? 이 공군력에서 이 정도 10km 오차가 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 하려면 공군 수사단에 수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군단장님. 이거 공군 수사단에 수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방부 감찰실이나 합참에서 해야 되는 거지. 공군 수사단이 해가지고 이 숫자로 문제 없다라든지 아니면 조종사 실수가 제일 크긴 하지만 조종사한테 다 넘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오류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좌표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대가 와가지고 한 대가 먼저 때리니까 두 번째가 때렸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 1, 2, 3에서 같이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군수사단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적 우위에 있는 공군력 체계와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국방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 피해 받으신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 당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상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위자료와 치료비는 물론 그 이후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우리 민군이 하나가 돼서 책임 있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네? 피할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우리 한미 연합훈련에 이런 사고가 난 거는 국내 사고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우리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이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공군수사단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어제부터 수사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어 현재까지? 현재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어제 공군 상간단 사고조사위원회와 공군 수사단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혐의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한치의 그 누락됨도 없이 다 면밀하게 조사할 겁니다. 아니 어저께 말씀해주신 공군에서 일단은 좌표 입력 사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 중간 발표 공군에서 한 거는 뭐예요? 좌표 입력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아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여기 판단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수사하는 거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사항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위 군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고가 나서 내가 뉴스를 10시 한 30분인가 40분경에 연합에서 벌써 속보가 떴던데 왜 군은 그렇게 늦게 공식을 했죠?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누구 책임 있는 사람 있나요? 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이제 언론에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북한이 이제 투하됐다라는 소식을 접수를 했을 때 이것에 이제 군군탄, 육군탄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 있는 부대들 또 집결하는 시간 그리고 육군 부대가 먼저 이제 여기서 19여단이 먼저 최전선에서 먼저 초동 조치를 해줬고 공군탄이 확실시 되어갈 때쯤 이미 공군도 이제 다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도착하는데 시간이라든지 현장 확인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길어진 것이지 최초에 인지된 다음부터 육군도 공군도 굉장히 발빠르게 제일 먼저 인지한 움직였었다. 데가 어디 5군단인가요? 네, 5군단. 어디 몇 시에 받았어요? 저희가 여기 어차피 부대 안에도 북한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활동하는 인원들이 10시 6분경에 이제 폭음을 듣고 폭발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실제로 여기 피해도 발생해서 여기 이제 요 마침 그때 이제 지나가던 현역이 있는 19여단에 있는 강요가 의무 조치하고 응급 조치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제 신부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피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이제 민간 분들 여기 차량에 계신 분들 응급 구송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단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저희들 긴급 출동들을 출동해서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현장 보존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주민들 이제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 안내를 해서 대피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승진훈련장에 전개했던 공군 2호대 팀들 그리고 우리 육군 자체 2호대 팀이 와서 전체적인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군 항공기에서 떨어진 포탄의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10시 6분경이잖아요. 나온 시간이. 근데 시범은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렵 시범이. 그 다음 F-15가 들어갔나요? 기종이? 진행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 없나요? 근데 왜 예를 들어 F-16K가 타격이 안 됐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으면 그 다음 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진행이 되고 합참의장하고 연합사령관은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장비 시연을 하는 것까지 보다가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보국에 대해서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어떻게 믿게? 그 훈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통제 요원들과 수사 요원들로는 답변이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국의 통을 아니지, 그 안전통제가 그 기본이잖아요. 자격했는데 F-16K 어디 5대 동원이 됐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5대 중에 2대가 들어가다가 드랍이 그게 안 됐을 거예요. 표적지에. 당연히 안 되면 이상 소리도 들릴 거고 이상하면 그 다음 거를 중지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하고 연합사령관이 본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 한 것인지 그좀 통제상의 훈련장에서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고 얘는 어제 네. 보도에도 좀 일부 나온 것 같고 제가 훈련을 네. 진행했던 지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렇죠. 답변드릴 수 없는데 훈련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계획됐던 항공기가 지나가서 포탄을 떨어뜨렸다면 바로 인지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기체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그냥 지나갔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시범을 한 일주일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F-16K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몇 번 정도 연습을 했죠. 여기서 이번 훈련을 위해서. 훈련 부대 본 확인된 상황까지는 3회를 사전을 했었고 3회 정도 연습을 했고 3회를 사전 연습을 했었고 중간에 이제 뭐 경로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경로의 뭐 변경 여부나 이런 것들은 다 수사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3회 정도 하고 그때는 폭탄이 어떻게 연습탄이었어요? 실폭탄이었어요 그때는 3회 할 때는. 그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좀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나면은 수사가 중간 발표를 해줘야 좀 궁금하지 않지. 그런 건 기본적이죠. 왜 그렇고 군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자꾸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군은 은폐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사실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더라도 오늘 정도는 수사 결과를 그런 것들 연습은 얼마로 했고 실제 그 블랙박스 꼭 나오잖아요. 자포 잘못 입력인지 아니면 그거 뭐 미스인지 대략적인 중간 발표를 해줘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사격은 어떻게 진행됐고 왜 늦게 됐는 건지 늦게까지 잘 모르고 여기에서는 뭐 나름 내가 봤을 때 오군 단장이 이 지역에 부대가 있으니까 초동 조치는 나름 빨리 한 것 같은데 연습 시범하고 있는 저기 정진훈련장 팀하고 여기하고는 아마 늦게 됐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중대하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사고 수습본부는 누가 운영해요? 지금 공군에서는 사고 대책이 공군 차장이 하는데 이 전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육군, 공군, 그다음에 5군 단위 통합해서 그 본부를 인근에 구축해서 지금 주민들과 접촉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습하는 본부장이 누구죠? 이 지역 본부장은 저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전체적인 각군 본부와 통합해서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일일 단위로 회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천군에서는 먼저 포천시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아니, 구지사인데 구지사님 오셨네요. 예, 경기도하고 포천에서 뭐 하고 현장 있네요? 조금 재난대책본부 가까이 와서 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요. 여기 계신 이제 부상자분들 이제 병원으로 입성해서 치료하는 거를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주민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숙소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숙소 집에서 주무실 분들은 저희가 군하고 같이 청소를 해드렸어요. 이게 주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주무시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하나콘도로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주무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바로 그 각 가가호 다니면서 피해 정도를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피해가 심한 집은 안전진단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리 상담을 저희가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가가호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신속하게 저희가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 지금 이 포천시가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일단은 응급복구부터 하고 추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응급복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거고요. 좀 피해가 심한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새로 다시 지어야 될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일단 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군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 대상이 된 뭐 접시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주로 이제 인명 피해 받으신 분은 이미 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에 대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중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진단을 통해서 사업 규모로 이거를 보수해야 되는 또는 개축해야 되는 이런 소요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부 유리창만 깨지고 뭐 일부 이렇게 가벼운 피해 얻으신 분들은 주민들께서 빨리 이걸 고쳐서 다시 거주 지역으로 복귀하시기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포천시 경기도 예비비를 써서 먼저 이렇게 복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현역 저 장병들하고 경기도 포천시 이제 직원분들 또 이렇게 팀을 다 통합팀을 꾸려서 매 집 단위로 다니면서 일부 보수도 하고 있고 조치도 하고 있고 의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요구한 거는 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 피해 액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런데 그런 자연 재난이나 일반적인 사회 재난이고 이것은 사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이 피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청도 하고 할 건데 뭐 조금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드리긴 했지만 여기를 좀 국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박선원 의원 얘기처럼 공군에서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방부 누구 오셨나요? 국방부? 교실 왔어요? 보면은 요거는 공군에서 물론 뭐 철저히 하리라고 저는 군 출신으로 믿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재직 감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종사한테 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 이렇게 입력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너무나 큰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한되긴 하지만은 제한된 인원들 있잖아요. 시범에 관련됐던 인원하고 해서 좀 국방위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사고에 대한 원인도 철저히 나름 진단을 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고 그 다음 사후 조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어떤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런 것과 좀 논의가 될 건데 아마 UF 이번 훈련 기간이라서 그 날짜를 잘 잡고 훈련과 관계가 없는 인원이 많죠. 사실은 공군본부라든가 관련된 있는 인원들은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리고 민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번에 군 피해도 많은데 군 피해는 제대로 사실은 얘기도 못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군은 나름의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난구역 이상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 사실 저도 이 지역에 근무 훈련을 많이 했지만은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늘 해왔던 지역이잖아요.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찬 의원님하고 의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일단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걸로만 보고 그다음에 합참에서 보고받은 거로만 보면 육사간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뭐 오늘 처음 나오네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은폐냐 아니냐. 그리고 시간이 10시 04분인데 100분 후에 공식 발표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저도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전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다 보니까 그 사고 원인을 얘기 안 하고 바로 발표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팩트가 확인된 거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명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좌표가 잘못 입력됐을 때 그 좌표에 잘못 입력된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 거죠. 확인된 거죠.
그 정도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 수치적으로 8km 정도 오류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된 거예요. 그거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뭐 좌표 잘못 입력됐다. 그리고 작전사령부에서 좌표가 비행단으로 가고 비행 임무 대대로 가고 조종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데이터는 다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은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그 다음에 또 은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폐,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군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차 조사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사전에 어떤 질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이렇게 오해가 있거나 다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대변인 신분에서 저도 사건이 오군 단장님 말씀대로 사건이 나고 전력들이 진짜 미군 전력, 그 다음에 육군 전력, 그 다음에 공군 각기 다른 전력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바로 발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불씨, 은폐의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는 제가 봤을 땐 잘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종사의 단순 실수냐, 아니면 작전사령부로부터 내려오는 좌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면밀히 지금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피해들 이제 계속적으로 뭐 처음에는 뭐 아주 7명, 그래서 지금 29명까지 갔잖아요. 이제 또 이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병들 트라우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주민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한번 겪어보지 않은, 한국전쟁 이후에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피해 보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급하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발표하는 거를 좀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붓고 또 다른 불씨를 낳고, 그리고 좌표 같은 경우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세요. 그것들 이제 어떻게 작전사령부에서 비행기에 들어가고 비행기에 대해서 임무조정사 안테로 간 거는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해서, 그리고 좌표가 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8km의 오차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거를 뭐 군사비밀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해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안 나오게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셔서, 이건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그냥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게 사회재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정부가 잘못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저희도 강력히 해서 정부 측에다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좀 강주에서 네. 어제 뭐 TV 화면 보니까 마을에 가니까 경로당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지고, 그 추후에 우리 장병들의 피해 사항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고,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그런 대처와 또 치유가 좀 필요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붙이면 어느 때보다도 민군 신뢰가 중요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훈련 과정에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인지 우리 오군 단장님을 비롯해서 공군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충분히 잘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민들 안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냥 일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포천 또 승진 훈련장이 같이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무슨 저희가 뭐 책임 추궁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재발 방지하고 민군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피해받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국가와 군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자 그런 뜻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운 차리시고 도와 시에서 함께 힘을 모으시라고 바랍니다. 현장을 좀 여기 포탄 떨어진 데 한번 봅시다. 네, 네. 아, 장약하고 공진하고 뭐. 이 주민들이 또 서비스를 못해서 이거를 좀 공사를 하고 배웠습니다. 여기 집도 떨어졌나? 이게 아니, 여기서 밥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 앞이 많이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저기도 네. 이제 산은인데 여기가 이제 어떤 데를 요 꽃갈 안으로 안 들어가요. 여기가 좀 이렇게 요 정도까지가 수납하면 되고 가서 공사를 시멘트가 이게 40cm, 30cm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타고 들어갔구나. 야. 이게 저 MK82가 200kg인가요? 300. 예, 100kg, 200파운드는. 와. 여기는 이 파편이 간 거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터지면서 이제 폭풍과와 파편에 의해서 유창이 다 이쪽 파편은 어디까지? 이쪽은 없고 저거는 이제 구 성당 건물인데 쓰지 않는 건물이라 저기 피해가 없다고 보이고 저게 여기서부터 한 200m, 250m 앞에 보면 이게 19에 대한 유용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형하고 이런 것들 보기에는 큰 피해는 없는데 이쪽 건너편에 있는 피해가 저기도 그리고 피해가 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파편이 간 거 같네, 그죠? 여기에 총 3분 타셨는데 두 분이 이제 인상을 입으셨고 앞에 타신 분이 그다음에 한 분이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먹었어? 얼른 뜯어.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이 안에 주무시는 분인데 크게 피해는 안 입니다.